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명장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존경을 받던 감독들의 실언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난 설 때였을 거예요. 그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가만히 있던 그 벵거 감독을 조금 이제 조롱하는 듯한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인터뷰를 했던 일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또 가만히 잘 있는 제라드의 아픈 그 기억을 좀 소환했다가 결국에는 공개석상에서 좀 이례적인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뭐 거기다 콘테 감독도 최근에 조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일단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스널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제라드에게 미안하다, 내가 멍청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한 건데요. 예, 사실 이 제라드 하면 국내 해외 축구 팬들에겐 뭐 굳이 이제 설명할 필요가 크게 없는 그 사건, 바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을 벌이다가 첼시와의 경기 덴바바의 앞에서 그 미끄러졌던 사건. 이게 뭐 지금까지도 뭐 국내 축구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조금 이제 밈이 돼가지고 회자가 되는 그 일이 있었는데, 아마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아마 이 일들에 대해서 좀 그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 보니까 이 일을 괜히 소환했다가 좀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한 거죠. 네, 그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먼저 그 기자회견에 앞서서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불필요하고 멍청했던 내 발언과 관련해 스티븐 제라드에게 사과를 표하고 싶다. 그는 내가 그와 그의 경력은 물론 그가 잉글랜드를 위해 한 일을 얼마나 많이 존경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 발언을 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선수가 아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한 내 말은 모두 구단을 변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지만 제라드와 관련한 내 멍청한 발언은 맨시티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라드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사과했으나 공개석상에서 했던 만큼 사과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그의 아내는 물론 아이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바보 같았다. 이게 좀 이제 사과의 정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사과를 네.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이제 유감이다, 실수였다 이렇게 변명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멍청했다, 뭐 부끄럽다, 미안하다, 바보 같았다, 본인을 비난하면서 네. 내가 그 말을 하면 안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무래도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기소를 당했던 네. 사건으로 인해 과거의 업적들이 다 이제 퇴색되거나 취소되거나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몇 번 소개드렸던 9시즌 동안 100건이 넘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기소가 된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난번에 했던 발언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좀 이제 저자세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조금 이제 좀 본인을 낮추면서 공개 사과까지 했는지. 예, 일단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요. 당신은 승점 100점으로 리버풀을 꺾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상당히 감정적인 순간을 겪었다. 다만 감독 경력의 마지막에 그 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현재 진행 중인 프리미어리그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감정들이 예전처럼 여전히 강렬할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게 기분 나쁜 질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제 기소를 당했는데 기소를 통해서 뭐 과거의 업적이 취소되거나 혹은 뭐 이제 폄하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죄가 되든 안 되든 이미 좀 퇴색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때 굉장히 감격했겠지만 어찌됐거나 그 업적들의 오물이 투였다. 얼룩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은퇴할 때, 지금은 맨시티 감독이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제일 좋았지 라고 할 수 있겠어? 솔직히 좀 뒤가 구리지 않아?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 자격이 거잖아요. 있어 이런 거죠. 약간 좀 비아냥거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가르디올라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수년 동안 맨시티의 감정적인 순간들은 전적으로 맨시티의 것이다. 사건과 별개로 그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 있다. 발로테리가 미끄러지면서 세르히오 아구에로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순간이 그러하다. 제라드의 미끄러진 장면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다. 당신도 알다시피 난 제라드를 존중하기에 당시 안필드에서 벌어진 상황이 일어나지 않길 바랐지만 그것 역시 우리 잘못이다. 이 세월과 함께 우리와 함께 했던 순간들은 심지어 제라드 건조차도 우리에게 속해 있다. 예, 지금 많은 벌어진 일들이 우리가 열심히 이룬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 때문에 퇴색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우리식으로 좀 의역해서 얘기하자면 제라드가 미끄러진 것도 그럼 우리 잘못이냐, 제라드가 미끄러진 것 때문에 우리가 행운으로 우승한 것이냐, 우리가 미끄러지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승한 것은 여러 개별적인 많은 사건들, 뭐 발로텔리가 미끄러지든 아구에로가 기적적인 걸 쓰든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승을 차지하는 과정의 에피소드일 뿐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여기서 굳이
제라드 얘기를 그러니까요. 한 거는 왜냐? 물론 이제 그 발로텔리 얘기 뭐 이런 거 괜찮고 솔직히 다른 팀들이 뭐 진 것까지 얘기해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라임을 맞추려고 그쵸.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그가 슬립. 왜냐면 예. 라임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됐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서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좀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 역사적인 순간인데 결국에는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하기 전,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금 맨시티라는 클럽 자체에 대한 애정이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본인이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는 맨시티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또 강하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예. 이때 이제 굳이 이제 제라드의 상황을 이제 얘기하고자 했다면 그냥 리버풀이 불운하게 뭐 밀려났다는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제라드가 미끄러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네. 이제 그 제라드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갖는 상징성을 넘어서서 이 얘기를 제라드가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 사과 멘트 중에 가족의 한 멘트도 좀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한 아이의 또 아빠로 살면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 듣는 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라드의 인생에 있어서는 한이죠. 그야말로 최악의 사건이거든요. 예, 한이죠. 왜냐면 제라드는 결국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하필 그게 본인이 미끄러져서 골을 네. 먹어서 뭐 이런 그 너무나 아픈 상처를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왜 꺼내갖고 네. 후벼 판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 참 나빴다 솔직히. 예. 과르디올라 이때만큼은 예.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한 거죠. 그렇죠. 공개석상에서. 근데 먼저 그 발로텔리가 미끄러지면서 아구에로의 골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2011-12 시즌 당시에 퀸스파크 레인저스의 최종전에서 이제 발로텔리가 미끄러지면서 패스를 줬고 이걸 이제 아구에로가 골을 넣으면서 이게 93분 20초의 예. 극장골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맨시티가 역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었어요. 예. 매우 감격적인 우승이었고 이 우승 덕에 현재 맨시티가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건데 예. 이때 심지어 1대2로 지고 있다가 추가 시간 2분에 제코가 동점골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93분 20초에 아구에로가 골을 넣으면서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그때 맨유와 승점이 동점이었는데 골득실 덕에 이제 역전 우승을 해가지고 이게 프리미어리그 역대 가장 기적 같은 역전 우승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리그 우승이 또 다른 미끄러짐이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버풀하고 첼시의 36라운드 경기에서 전반전 추가 시간 3분경에 제라드가 미끄러지면서 덴바바한테 가로채기 당하면서 실점을 허용했고 결국 또 이제 경기 종료 직전에 다시 한번 실점을 허용하면서 0대2로 패했었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그 첼시한테 패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리버풀이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은 첼시한테 패하면서 맨시티한테 1위 자리를 내줬고 결국 승점 2점 차로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면서 제라드가 평생 한을 풀지 못했던 거였죠. 이게 굉장히 이제 부끄러워진 게 그 전에 위고 노리치가 또 있었거든요. 예, 그 그렇죠. 첼시와 경기 전에 이제 우리 우승이 눈앞에 왔고 이제 1위 올라갔어. 이제 노리치에 가서 노리치도 절코 만만히 보면 안 돼. 우린 노리치로 간다. 해서 노리치에서 가서 또 극적으로 3대1로 이겼단 그때 말이에요. 수아레스가 미친 활약을 예. 펼쳤죠. 예. 근데 첼시와 경기 왜냐면 또 팀의 주장이고 리더이고 예. 모든 걸 책임지는 그 선수가 하필이면 안필돔에서 거기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순위도 미끄러지고 맨시티가 우승을 했던 맨시티 역사상 이제 그 말씀하신 라임 발로텔리의 행운의 미끄러짐 예. 제라드의 미끄러짐도 어떻게 보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행운의 미끄러짐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 잘못이냐 축구의 우승이라는 것이 그런 순간들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 것인데 굳이 제라드의 그 정말 잊고 싶은 아마 지금도 네. 이불킥을 할 정도의 사건을 괜히 말해서 예. 조롱한 셈이 됐어요. 한 번 더 조리돌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 제라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라드는 현재 그 사우스햄튼 뭐 감독 후보로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 거죠. 현재 배당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 예, 또 예. 최근에 리즈에서 경질된 제시마치 감독 얘기도 있고 또 예. 사우스햄튼에서 좋은 기억이 있던 포체티노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고 뭐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많은 인물들과 또 아르헨티나에 떠오르는 네. 바야르도르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리베르 플레테 예. 그 황금기를 이끌었죠. 예. 뭐 어찌 됐거나 이 제라드는 뭐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직접 개인적으로 사과했다고 하니까 연락을 네. 받고 얘기 좋게 했겠죠. 예. 뭐 하지만 마음은 좀 안 좋을 것이다. 아마도 제라드 감독이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다면 그 맨시티와의 경기 좀 벼르고 내가 뭐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좀 갖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거나 지금 명장들의 이 히스테리가 좀 커지고 특히 과르디올라 감독이 요새 좀 그런 히스테리를 많이 부리면서 실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과 사건을 보고 또 런던 지역 담당 기자, 사실 뭐 첼시 전문 기자로 그렇죠. 유명했지만 지금은 솔직히 거의 토트넘도 거의 담당이에요. 네. 토트넘 담당 기자인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 이 사람도 사실 정론지 기자고 좀 진중한 사람인데 그렇죠. 조금 이 상황을 보고 레비한테도 사과 안 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된 거죠? 레비한테 왜 사과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게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제라드 얘기를 했었을 때 그 기자회견에서 별별 얘기들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통제력을 잃은 거야 지금. 감정을 지금 네. 너무 이제 감정이 너무 과잉돼 갖고 폭발한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이것저것 질문도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 기소 사건이 그렇죠. 터지고 나서의 첫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에스턴 네. 빌라전을 앞두고 그때 그 기자 질문이 뭐였냐면요. 맨시티와 관련한 혐의가 다른 구단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고 생각하나? 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정상적인 절차 속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다른 구단들이 맨시티 조사 안 해? 조사해! 압박해! 문제 있어! 라고 투서를 보내거나 압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답변이 뭐였냐면요. 그렇다. 예.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구단들이 했다고 생각한다. 예. 이건 나보다도 다니엘 레비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아. 그들은 우리가 재정 운영을 불법으로 했다고 믿기에 우리가 퇴출되기를 원하지만 그 프리미어리그에서요.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부 경쟁팀들의 구단 혹은 뭐 구단의 관계자들이 리그 사무국에다가 뭔가 이제 고발을 한다거나 압박을 한다거나 네. 그 중심에 그리고 이름을 언급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드러나 있는 팩트, 물론 뭐 본인은 뭐가 얘기를 들었겠지만 네. 공개적인 기자회견이잖아요. 네. 이건 이제 기록이 될 수 있는 네. 증거 능력까지 있는 기자회견이거든요. 이거는 발언에 대해서 레비한테 물어보라는 건 레비가 주도해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압박해갖고 특히 레비는 우리가 퇴출되길 바란다. 약간 이런 멘트예요. 근데 안 그래도 그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뭐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그러니까 맨시티 강등을 원한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맨시티 우승 기록 박탈은 의미가 없고 네. 그러니까 구단들 지나갔으니까. 다른 네. 구단들 입장에서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거기다가 벌금 역시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사실 그렇잖아요. 벌금은 돈 많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강등 당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예. 특히 그 맨시티에게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팀들은 속칭 빅식스, 맨유, 리버풀, 아스널, 첼시 그리고 토트넘 예. 같은 구단들이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보도들이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많은 이제 ITK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레비가 이걸 주도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뭐 어떤 안건인지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않았지만 뭐 레비 회장을 포함한 뭐 보일리도 그렇고 몇몇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들 구단주가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던 거. 그때 뭐 이게 슈퍼리그 때문이다, 뭐 맨시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맨시티 때문일 거라는 얘기들이 조금 더 이제 우세했었거든요. 네. 모여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논의한 것 같은데 결국 물론 이제 맨시티가 빠질 경우 좀 이런 팀들 입장에서는 경쟁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고 또 지불 경쟁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서 돈 쓰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좀 알턴 이 같은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확정이 되면 승정 삭감이 아니라 정말 강등 네. 사실상 리그 퇴출 이거를 원하고 있다는 네.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토트넘 구단 측은 펩이 레비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저격한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라고 이제 반응들이 나온 거고요. 예. 이건 그가 데일리 메일만 나온 게 아니고요. 네. 뭐 맨로라던가 많은 기자들이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 메일에선 거기에 더해서 다른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레비한테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마치 이제 주도적인 약간 리더 느낌인데요. 맨시티 저격의 리더. 팀으로도 맨시티가 강하긴 한데 토트넘이 예. 어찌됐거나 어쨌건 간에 당신 잘못 아니야 이러면서 막 지지하는 예.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지금 약간 이제 상황이 좀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느낌도 있고 또 토트넘과 맨시티 구단 사이의 감정까지 악화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팬들은 또 이거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건이 바로 터지기 이전에가 바로 맨시티가 토트넘한테 패했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자마자 바로 또 기소 예.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짠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이길 거는 짤 수 없지만 그렇죠. 레비 회장이 타이밍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사무국이랑 얘기 좀 해갖고 경기 끝나자마자 2번 타격을 따당 때린 거 아니냐. 사실 보도들이 나가기 전에 이런 것들은 흘러나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최소 감독은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보도가 나올 거라는 게 이게 갑자기 팡 터트리진 않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그쪽에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쨌건 펩 가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토트넘한테 패한 데 이어서 거기다가 이제 상당히 쫄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이런 그 기소 사실까지 터지면서 성적도 안 좋은데 이게 히스테리를 조금 부리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에스턴 빌라한테 이제 3대1로 승리하면서 반면에 아스날은 승리하지 못하면서 예.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 또 이제 제라드한테는 사과를 했는데 예. 레비한테는 아직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뭐 레비에 대한 문제는 본인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본인이 옳다고 믿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네. 제라드에게 사과했지만 내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내 진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난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뭐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맨시티가 또 이 아스날과의 경기를 어떻게 치르냐도 중요할 것 같고 또 리그 우승 경쟁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다음 인터뷰를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지는데 사실 뭐 제 기억으로도 바르셀로나 시절에도 그렇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좀 경기가 안 풀리거나 성적이 안 좋을 때는 기자회견에서 조금 폭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근데 대부분의 감독들이 그렇긴 해요. 예, 예, 그렇긴 성적이 하지. 안 좋으면은 무리뉴도 무리뉴는 정말 말 잘하다가도 예. 쫄릴 때는 막말할 때가 근데 있었잖아요. 무리뉴는 그런 걸로 좀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케이스인데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물론 이게 대체적으로 성적이 좋으니까 히스테리 불일이 잘 안 네. 드러났는데 생각보다 센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조금 그런 센 말을 넘어서서 상대 팀한테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제라드한테 그런 건 너무했다. 그런 네. 가운데 이게 너무나 흥미롭게도 올 시즌에 비슷한 일이 이미 리버풀의 클럽 감독에게서 있었다. 네. 클럽 감독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클롭 감독의 첫 번째 경기였던 첼시하고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거든요. 조금 내용도 졸전이기도 했고 첼시가 워낙 안 좋은 상태이기도 하니까 네. 게다가 리버풀이 계속해서 안 좋던 흐름이니 조금 이제 비난 여론이나 비판적인 질문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벵거 감독은 첫 번째 경기에서 0대6 대패를 당했다. 난 정말 행복하다. 약간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 가만히 있는 벵거 감독을 이제 소환해갖고 그렇죠. 약간 욕을 먹게 만든 거예요. 그때 왜냐면 이거 다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잊은 사람도 있고 한데 벵거 감독도 말씀드린 대로 제라드가 그랬듯이 뭐 뉴스들을 다 보진 않겠지만 자기 이름 나온 거 보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클롭이 갑자기 벵거 감독은 더 심하게 당했어. 난 괜찮은 수준이야.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있는 그것도 현재 차라리 네. 같이 이제 감독을 현재 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아니면은 제라드가 현재 선수 뛰고 있으면은 그걸 약간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도 되는데 이제 은퇴한 사람들 그러니까. 흔드는 목적도 없거든요. 그냥 약간 굴욕을 다시 한번 선사하고 네. 안 좋은 기억을 또 끄집어낸 거죠. 얼마나 벵거 감독고 그 첫 번째 경기 굳이 아니더라도 6대0은 잊고 싶어요. 그러니까 펩이 제라드를 언급한 거는 리버풀 팬들을 자극하는 것도 되는 거고 예. 클롭이 벵거를 언급한 거는 아스날 팬들을 자극하게 되는 그쵸. 거거든요. 굳이 첼시랑 경기하고 나서 네. 결국 이것도 클럽도 쫄리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그 사실 속마음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든 축구계 다른 사람들의 굴욕에 대해서 이 축구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잘 기억하고 있다. 네. 저 어떻게 기억합니까? 벵거 감독 첫 번째 경기에 6대0으로 진 거 잘 기억 못해요. 보통은. 저건 근데 유명하긴 예, 했어요. 예. 워낙. 그러니까 클럽 감독 독일에서 활동하고 했으니까 아, 예. 굳이 아주 디테일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명장들도 역시 쫄리면 이제 실언을 많이 하고 또 지금 보시면 이제 저 사진이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에요. 리버풀하고 첼시가 나란히 90일을 기록하면서 네. 두 감독이 웃는 모습을 좀 조롱하는 사진인데 최근에 이제 그 포터 감독은 명장까지는 솔직히 아니지만 차세대 명장으로 불리던 상황에서 이제 무드릭 감기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무드릭 그렇죠. 못한다고 했더니 걔 원래 심한 감기였어 하면서 네. 더 욕을 먹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무드릭도 보면은 SNS로 그래도 또 예. 괜히 이제 쿠쿠렐라를 또 네. 조롱하는 게시글에 또 좋아요를 눌렀죠, 눌렀는데 영상에. 둘이 최근에 뭐 포터 감독은 둘 사이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팬들이 네가 문제야. 그 포터 너나 잘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포터는 지금 경지하라고 팬들이 맨날 노래를 하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지금 빅클럽들의 감독들이 이제 순환을 다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맨유하고 뉴캐슬하고 뭐 아스날하고 이 예. 정도 제외하면은 다들 상위권 팀들이 위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 그리고 맨유의 테나흐 감독 그리고 뉴캐슬의 에디하우 감독만 그나마 인터뷰에서 좋은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에디하우 감독은 아직까지 조금 급이 그렇죠. 이런 급도 아니고 뉴캐슬도 예. 이제 지금 신흥이니까 예. 맨유 아스날만 분위기가 좋다. 약간 이렇게 매우 보고 있어. 인터뷰 잘하고 있잖아요. 테나흐 예. 감독 요새 막 인터뷰하는 것들 보면은 막 다, 정수들하고 예. 얘기하고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엄청 친절합니다. 청산 얘기 다 뉴스잖아요. 해줘요. 이게 잘 나갈 땐 그런 예. 겁니다. 예.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도 표정 자체가 다르고 예. 사실 지난 시즌만 해도 아르테타 감독이 불평쟁이라고 막 하면서 콘테 예. 감독이 저격 엄청 했잖아요. 그렇죠, 예.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예. 근데 지금은 콘테가 부상후 불평했던 게 아르테타가 그러니까 나만 안 건다 이랬는데 그리고 일정 불만 엄청 하고 네. 아르테타가 엄청 했었거든요. 일정 때문에 둘이 싸웠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콘테 감독만 뒤지게 욕먹고 네. 있다. 역시 성적이 성적을 좋고 봐야 된다. 잘 내야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게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또 네. 후반기 경기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맨시티와 아스날의 빅매치 또 이 경기 결과가 아르테타의 시스테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 또 최근에 안 좋잖아요. 두 그렇죠. 경기 연속. 예, 맨시티를 상대로 또 어려워했었고 또 인연이 많아요. 또 맨시티의 그 수석코치 출신이고 하니까 여기서도 흥미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준TV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프리미어리그 이슈 분석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